모자를 써서 김정은 것을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제목에도 있지만 바툼의 악동, 하와와 여고생장은 여라인가 남라인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혼다의 쿠폰 말소, 무통보 말소 사건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 덥네요. 에어컨 아래쪽에 있는데도 너무 더워요. 눈이 너무 충혈돼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엽님, 전동임팩트님, 안녕하세요. 곡을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못생긴 얼굴을 가리려면 좀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고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발했습니다. 이발해서 김정은 컷이 됐어요. 그래서 좀 가리려고. 공님이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지금 유튜브를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자야지. 병원은 10시에 소등하지 않나요? 얼마짜리 머리인가요? 1200엔. 1200엔 줬고, 그 다음에 얼굴이랑 눈썹이랑 뭐 이렇게 면도해서 500엔 더 줘서 1700엔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0엔 내도 못생긴 사람은 못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깎고는 하는데, 집에서 제가 깎으면 아무리 제가 청소를 해도 와이프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게 많아져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가서 깎으려고 합니다. 이발소 가서. 전동 임팩트님도 오늘 머리 하셨군요. 저기 누구죠? 듀크님도 오늘 머리 했다고 하는데, 잘 듀크님도 1200엔 정도? 12,000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한 7, 8,000원 이렇게 할 때 머리, 제가 한 13년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 오니까, 일본에 처음 와서 13년 전에 처음 와서 머리 하러 갔는데 3천 몇백엔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나 그렇게 받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주제, 하와와 여고생장은 누구인가? 여라인가 남라인가? 저는 이제 처음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게 블루클럽 8,000원이에요. 와, 전동 임팩트님. 아직도 한국은 블루클럽 그렇게 싼 데가 있나 보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5,000원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회사 다녔을 때는. 저는 이발 같은 거는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잘 깎건 못 깎건 그냥 본판이 좋지가 않으니까. 예, 1,700엔 너무 비싸죠. 근데 면도까지 해주고, 그래서 면도 안 하면 1,200엔입니다. 그래서 그 치아와가 아니죠. 하와 여고생장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그분을 다 해서 한 3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 이제 자기 바이크로 한번 페리 투어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구에 나가서 대기 타다가 같이 이제 만난 적이, 샴푸 저희도 셀프입니다. 샴푸하면은 300엔인가 500엔인가 더 받아요. 오사카에 왔을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인가요? 한국 출장 갔을 때, 맥도날드,
송내 맥도날드에서 한번 정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모가 끝난 시점에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게 이제 제가 제주도에 에어몬스터님 그 게러지 오픈했을 때 그 게러지 한번 보고 싶고 또 에어몬스터님도 보고 싶고 형수님도 보고 싶고 해서 이제 한번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친구도 제주도에 와서 토탈 3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좀 약간 중성적인 그 남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남잔데 약간 좀 약간 그 여성스러움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진 못했고 그냥 바이크 타고 하고 뭐 택시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다녔었고 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고 그냥 제가 항구에 나가서 기다려서 만났다가 그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바 쪽에 따로 일이 있다고 해서 가신 사이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만두빚기 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와서 이제 만두빚기를 같이 좀 해 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뭐 킬러비님 오셨을 때나 니아나 대표님이 오셨을 때처럼 뭐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미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덩치가 좀 있어서 그냥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문제의 발단은 이제 그 두 번째 그 송내에서 만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어 팬덤용 그 헬멧을 갖고 오셨나? 그게 이제 디아나 대표님이 갖고 오셨나 아니면 그 하와 여고성장이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 송내에서 구대리랑 바튠의 미팅이 끝나는 시점에 그분이 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어 남아 있던 한 3-4 명하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이제 월만장에 가게 됐는데 그 하와 여고생장님 바이크에 제가 이제 텐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보통 남자의 이제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갑바 부분 있죠. 여기 이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두툼한 거예요. 뭔가 그 느낌이. 근데 좀 약간 이제 놀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남잔데 뭐 어때 이러고 그냥 허리 또 이제 감싸 안고 바이크 이제 그 이렇게 텐덤을 하니까 밀착돼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월만장을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고 여기서부터 좀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아 이 그 하와 여고생장은 열아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언제였냐면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어몬스터님 게러지에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 어 정확한 뭐 시간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에어몬스터 님이랑 저랑 그 하와 여고생장이랑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한테 이렇게 막 야지를 줬어요, 그 하와 여고생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끼리 있는데 그 뭐 농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장난스러운 제스처로 그 하와 여고생장님 그 소년중앙 부분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댔죠. 제가 툭 갖다 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하와 여고생장님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남자라면 응당 있어야 될 그 무언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캐릭터가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그 정확히 제가 이제 까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정황상 여러 정황상
열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약간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이제 "팸이 아니냐." 그런 성향은 아니시고요. 대화를 나눠 보면 뭐 그런 성향은 확실히 아니셨고요. 근데 이제 그 좀 이제 중성적인 그 외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팸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오해를 사실 수도 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화를 나눠 보면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좀 저도 많이 놀랐죠. 예. 그때 당시에 많이 놀랐고 '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그 하와 여고생장님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근데 어찌 됐건 참 감사하게도 이제 송내에도 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도 이제 애월몬스터님 이제 보러 간다고 해서 저랑 또 일정도 맞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좋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그 여러분들이 "하와 여고생장은 여라인가 남라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다.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30분 정도는 이제 하하 여고생장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분은 혼다 그 쿠폰에 무통보 쿠폰 말소에 대한 그다음에 뭐 현재 이제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들 뭐 다른 이제 혼다를 제외한 그런 이야기들로 한 30 분에서 11시 반 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소재가 떨어지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하와와 여고생장님이 덩치가 상당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키가 이제 182 센치 정도인데 저보다 크게 느껴졌거든요, 키가. 저보다 크거나 아니면 저랑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포스마치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포스마치님 어디서 지금 반팔이 카페 갔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바쁘시네요, 포스마치님. 카페도 가시고 라이더스 카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글 올렸는데 일본에는 라이더스 카페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음 밤에 이렇게 한국처럼 막 1 시, 2 시까지 열고 그런 그 카페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동 임팩트님 "혼다 헌터커브 구매하려 하는데" 점점점. 아 물 그 혼다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자가 정비의 난이도도 쉬운 그거는 사실 이제 수리할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혼다에서 정비 쿠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스캔 물려 가지고 이것저것 봐 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뭐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오류 코드가 이렇게 나올 만한 거리가 있는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그 헌터커브는 구매를 하시고 동네 센터에서 이제 그 정기 점검 같은 거를 이제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일이랑 필터 교환 정도가 되겠는데 그 정도 하시는 거는 전혀 뭐 부담 없이 아무 센터에서나 근간이 이제 슈퍼커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파츠도 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1년 점검 그 초회 점검 쿠폰이 어 뭐랄까 그 다
이제 그 가격에 포함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 쿠폰이 있는데 이제 동네 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오일을 교환한다 뭐 한다 이러면 다른 이제 뭐 리터급 바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만 사실 헌터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도 1 리터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이제 손해는 없으실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무통보 말소 사건, 혼다의 그 쿠폰, 정비 쿠폰 무통보 말소 사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유저들의 쿠폰을 통보하지 않은 채로 말소시킨 게 이슈인 거지. 지금 이제 신차로 구매하신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초회 점검은 3 개월 안에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점검은 그 1년 어 기간을 맞춰서 가시면 예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원체 그 대기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 정비가. 근데 이제 지금 강북이 이제 셧다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점포들도 이제 계약 해지한다는 그 소문들이 또 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비가 그 몇몇 업체들에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 6개 어 원래 6개 그 딜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형 판매점들이 있었는데 예 그 딜러점이 꼭 아니어도 소형 판매점에서도 그 어 정비는 될 겁니다, 그 헌터 커브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님, 아마 에어몬스터님인 것 같은데, 오스토리아 GP 스프린트 타임. 이분은 이제 GP 많이 하시죠. 에어몬스터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블루블루님, 제 파란 안경 가지러 왔습니다. 이거 그 PI314라는 브랜드인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바이크 투어 갔을 때 되게 그 클리어 실드였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쓰고 다녔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그 UV 그 햇볕으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없었다. 그런 고글입니다. 그 에월몬스터님 게러지에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죠. 그 에월몬스터님도 그 앞에 계셨었는데, 에월몬스터님 앞에서 이제 하와 여고생장님이 저한테 이제 야지를 줬을 때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이제 소년 중앙 부분을 이렇게 툭 이렇게 했는데, 건드렸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3 명이 다 놀랐다. 좀 이렇게 겸연쩍은 시간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무무 씨는 받춤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블루블루 님, 제 건데 만족하시나요? 안경 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시청자 수에는 5 명이라고 찍히는데 채팅방에는 5명 이상이 계세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가끔 보면은 순간 접속이 어 100 몇십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테크트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무씨 님은 뭐죠? 누구시죠? 아니요, 아니요.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바튬의 닉네임으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전동 임팩트 님, 하와와는 182가 넘는 열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쪼끔 더 키가 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어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텐덤했을 때 그 가슴 부분이 좀 이렇게 불룩하셨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년중앙을 터치를 했을 때 있어야 될 게 없었다거나,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약간 덩치가 크신 여라분이실 가능성이 예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불장남매님, 여진족 치아와군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무씨님, 하와와는 실존 인물이 맞나요? 실존하죠. 실존하고 실제로 만나보신 회원님들이 저 외에도 여럿 있어요. 에어몬스터님도 만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 호비님도 만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니아나 대표님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무무씨님, 제가 4일째 카페 채팅으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무무씨님이 바갈대님이신가요, 혹시? 라울 페르난데스. 여고생이 하늘 품으면 8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면서. 무무씨님, 채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채팅을 차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에어몬스터님이 지금 GP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그 올해 초쯤이었나? 카부토 이제 본사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어요. 카부토 본사가. 해서 그 거기에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저것 설명 좀 들으러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그쪽 이제 카부토 회사에서 저희를 위해서 어떤 업체를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전시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모토GP 쪽에 몇몇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협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아 갖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전동 임팩트님, 에어몬스터님 헬멧 할 때에도 하와와님 채팅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목소리나 얼굴을 못 봤네요. 에어몬스터님, 말이 다짤, 에몬, 구데리앙 등등이 본 사람임.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가 그 하와와 여고생장의 실물을 이제 봤는데, 어 아마 이제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그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남자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텐덤을 하면서 이렇게 좀 터치를 하게 되고, 장난하다가 터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느낀 건, 열아이실 확률이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루블루님, 텐덤은 왜 했어요? 포스 마친 헉헉 모토GP 하루 가장 덩치가 크던데요. 덩치가 큰 건 182c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작은지 큰지 잘 눈대중으로 본 거라 저보다 큰 것 같았어요, 살짝. 텐덤은 왜 했냐면 그 이제 올해 봄에인가요? 그 한국에 제가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마침 맞춰서 바툼의 모임을 송내, 부천과 인천 사이죠. 송내에서 정모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정모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하와이 여고생장님이 한번 와주셔서 같이 이제 밤파리를 갔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 출장 간 거니까 바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텐덤을 할 거를 생각해서 헬멧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멧을 얻어 쓰고, 그리고 같이 이제 월미도에 갔다 왔죠. 예. 그때 이제 좀 본의 아니게 그 체스트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제 이쪽 부분을 약간 터치를 하게 되었다. 예. 그때 위화감을 좀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30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이제
미카즈키님, 하이엄 열화 구경 왔어요. 예. 여러분들, 바튬에, 요즘에 이제 또, 그, 제가 바튬회를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네임드들의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거는 하하와 여고생장님도, 이제 글을 여러 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네임드들이라고 하는 활발 유저분들의 수명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사뭇 이제 또 그 글을 활발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다르죠. 물갈이가 됐다고 봐야죠. 그런 그 물갈이가 된 와중에도 일단 하와 여고생장님은 계속 이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 좀 뭐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님이 님도 꾸준하죠. 꽃님이 님도 이렇게 한 2, 3년, 뭐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물갈이 되는 어떤 활동기, 이거를 넘어서신 분이죠. 특이 케이스죠. 물러날 때가 왔습니다. 아니요, 네임드가 되기 위해서 전동 임팩트는 이미 네임드시죠. 네. 미카즈키님, 일본에도 XSR 155 125 나오나요? 나오지 않을까요? 자, 155는 일본에서 좀 팔려요. 그 스쿠터도 그렇고. 왜냐면 155면은, 155면은 일본에서 바이파스라고 하는 그 무료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제가 누구죠? 하와와님하고 그 다음에 하와와님하고 거제 딱지공주님을 채팅 블럭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해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댓글이 지금 해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디서 해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네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자, XSR. 저도 근데 이 XSR 125랑 125는 오사카 모터사이클 쇼에서 봤기 때문에 파는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어떠라프. 네, 파네요. XSR은 판다고 올라와 있고요. 125는 그 다음에 155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155cc나 250cc 클래스가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한 이유는 차검이 없어요. 근데 일본 차검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리터급은 한 뭐 7, 8만 원 이렇게 우습게 깨지고요. 기본 한 45,000원, 샵에다 맡기면은 45,000원. 뭐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도 45,000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유저 차검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서 뭐 롤러 위에서 속도 몇 가지 당겨주세요. 그다음에 급브레이크 밟아주세요. 그다음에 상향등 켜주세요. 막 이런 지시를 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머플러에다가 몇십 센치 이상 이렇게
그 배기 가스 그 툴을 넣어 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이제 그 검사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할 겁니다. 거기 가서 하면은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져요. 그 대신에 이제 유급 휴가를 써야 된다는 좀 이제 단점이 있죠. 그리고 채팅 그 블럭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아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다에 관련된 그 어떤 제가 이제 혼다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어떤 그 계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니 나와 니 왔어유 나 왔어유겠죠. 이제는 늙어서 한글도 제대로 못 칩니다. 우리 저기 거제 딱지공주님이랑 아 하와 여고생장님 그 채팅을 블록을 저번 스트리밍 때 했는데 이게 아직도 그게 어 유지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그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건지를 지금 모르겠어서 한번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오늘 그게 끝나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와 여고생장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그 판단은 저는 이제 그분을 열하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제가 이제 자기 대표 열하다.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단하기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저도 이제 그 차단하기를 풀어 드리고 싶어요. 풀어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혼다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에서 본업이 뭔지 참 궁금한 분. 그 하와 여고생장님이? 본업은 저도 모르겠어요. 참가자에는 안 나와 있네요. 혼다는 모르겠고 올탈은 언제 하나요? 올탈은 이제 제가 본업은 여고생이라는데 너무 노안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열아인 거는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아 여고생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열아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여고생의 왁구는 아니었다. 어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다는 모르겠고 올탈은 언제 하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지금 이제 제 구독자 수가 500 명이 안 돼요. 270 명인가 260 명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때 이제 한번 기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리을 형님의 직장 오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불장난매 불가능 쪽이군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 불가능 그 올탈이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몰라요. 어떤 순간에 또 이제 그 그게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올해 좀 약간 그 라이딩 일본의 어떤 다양한 어떤 코스 이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리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좀 이제 액션 카메라라든가 이거를 좀 사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막 차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막 차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스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재밌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그러면 어 일본의 어떤 이제 관서 지역에 좀 루트 안내라든가 명소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언니님 비키니 좋은데 이게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의 거대한 그거를 비키니로 이게 가릴 수가 없다. 약간 이제 좀 약간 19금이 될 수 있다. 비키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많이 처져 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에어몬스터님 닥쳐. 예. 감사합니다. 전동 임팩트님 비키니 컵을 사라고요? 나 비키니 입으라는 게 아니고 비키니 얘기한 거야? 언니 비키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보고 나는 비키니를 입으려고 그랬다고. 아리오네님 제가 브라질리안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저는 고통이 수반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보고 싶다고. 언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말이 심하잖아. 포스마틴 사실 입고픈 욕망이 있었다. 욕망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니즈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다. 네. 블루님 근데 구대리양님은 라이브 때마다 야한 얘기하면 자꾸 웃어요. 제가 그랬나요? 순수한 사람이죠. 굉장히 퓨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퓨어해요. 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장난미님 G컵의 쥐대리양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B컵 되는 것 같아요. B컵. 네. 자기의 대표 열합니다. 구대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오대리양이라고 해요. 미카츠키님 일본 모기도 써요. 일본도 모기 상당히 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산간지방으로 가면 모기가 훨씬 세요. 예. 야생이잖아요. 산간지방. 불대리양님도 블루블루님도 서대문이에요? 아리오네님이랑 같네요. 서대문 형무소 한 번씩 가셨어야죠. 네. 자, 혼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에, 다툼에서 이슈가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책이 없는 딜러 계약 해지 요게 하나 이슈로 확 올라왔었고요. 두 번째는 어, 좀 약간 개별적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어, 그거를 했죠. 혼다 쿠폰 무통보 말소 사건에 대해서 컴플레인성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분들 글이 많이 묻혔죠. 그리고 이제 공공고문님도 그렇고
킬러비 님도 그렇고 뭐 골드윙이나 이런 거 샀는데 초회 점검 쿠폰 이제 날아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거는 제 상권인데 이거를 통보하지 않고 말소시켰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그 딜러점에 대해서는 뭐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혼다 코리아와 딜러점 간의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만인 것은 지금 원래 6개 큰 딜러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찾아갈 수 있는 딜러점이 별로 없었죠. 크게 2 군데가 있었는데 그 2 군데에서도 특히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도 안 받아 주고 뭐 선착순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비스 행태였는데 어 거기를 계약을 해지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혼다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딜러를 계약을 해지를 해 서비스가 없어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데 "미안하다. 다른 데 가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한 줄 올리고 끝냈다. 이런 그 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마인드 부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뭐 어떤 딜러가 잘못했네, 혼다 코리아가 잘못했네, 그들만의 계약, 그들만의 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책 없는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쿠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9님 "대형점 점포 늘었다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이제 계약한 곳들이 있죠. 막 대전점처럼 이제 대형점. 오독오독님 "지금 복귀해서 들어왔어요." 오독오독님 바툼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미카즈킨 "600 알날 오일 처먹는 이슈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오이를 먹는다는 건 영 좋지가 못한데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인지 아닌지는 좀 이제 다 봐야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BMW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일 먹습니다. 그래서 오일 보충해 줘야 돼요. 전동 임팩트님 쿠폰 점점점 중고로 구입해야 하나.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소형 대리점에서도 이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오일 넣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어 동네 센터에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이렇게 쌀 수 있다.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리은혜님 오지읒이라고 쓸 뻔했네. 음. 포스마침 지금은 상관없는 듯. 미카즈키님 500ml면 좀 많이 먹는 듯. 500ml? 500ml나 먹어요? 그 600cc의 4기통이면은 한 3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500ml면 상당히 많이 먹네요. 좀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리은혜님 "지방 사는 PCX 오너들 무시하나요?" 아니 지방 같은 경우에도 소형 대리점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가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다 통보를 하고 있어요. "3 개월 내에 초회 점검 받으러 오세요. 안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블루블루님 설탕 언니세요? 아 설탕 언니였구나. 그 오독오독님이 설탕 언니야? 설탕 언니가 요즘에 이제 열화로 이렇게 그 포커싱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바툼의 이 바닥 가볍지 않아요. 바툼의 대표 열화는 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미카즈키님 저는 오늘 오이를 토해서 닦았는데 아 그러니까 음 그게 가습기 문제 외에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그 실란트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막 다 새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이제 실란트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란트를
많이 바르면 모를까 그냥 많이 바르는 것도 뭐 안쪽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생기고 해서 불순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실란트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을 하잖아요. 블럭하고 블럭을 결합하면은 실란트가 이렇게 밖으로 균일하게 삐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안이 균일하게 면으로 잘 가스켓이 잡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품 맞는 가스켓을 사서 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에어로몬스터님 오일 졸라 먹는다고 뽑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가로 기본 정비는 해요. 전동 임팩트님. 예. 그러면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정기적으로 손봐야 되는 게 딱 3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일, 두 번째가 오일 필터, 세 번째가 가장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 체인 유격 조절입니다. 이것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체인 같은 경우에 또 휠 좌우를 잘 맞춰 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쪼이기만 한다고 그게 밸런스가 잘 잡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순정 체인이 굉장히 잘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시려면은 그 실링이 들어가 있는 체인을 로 바꾸시는 거를 그러니까 순정 체인이 한 3만 원, 15,000 원에서 3만 원 정도 한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링 체인은 한 뭐 7-8천 원이니까 7-8만 원 할 거거든요. 그거를 그 바꿔 주시면 아마 스트레스는 훨씬 덜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이랑 오일 필터 교환만 하시면 되는데 이 난이도는 저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 혼다 헌터커브 사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군권문 언니 "새 차만 사고 자가 정비할게요." 그러니까 골드윙도 사고 시엘리오도 사고 호구죠, 호구. 쿠폰은 날라가고. 이거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애니팡 하트 좀 부탁드려요, 아리우네 님. 애니팡 아직도 해요? 아직도 있어요, 그게? 블루블루 님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게? 어떤 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독오독. 이설탕 님 언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니 팬이에요. 오독오독 님 남자친구분이 할리할리 타신다고. 할리 타는 남자 쉽지 않아요. 미카즈키 가스켓 말고 오일실에서 토하는 등요. 실이 찢어질 수도 있죠. 예. 포스마치님 이제 믿음의 혼다에서 점점 멀어지네요. 그렇죠. 혼다 하면 이제 적당한 가격 그다음에 어떤 큰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는 어 약간 막 육각형, 오각형 다방면에서 어떤 스페셜한 어떤 익스트림한 그런 이제 장점 이런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KTM처럼 이렇게 한쪽의 재미를 엄청나게 추구하고 어떤 엔진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막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 좀 안정지향주의의 사람에게는 혼다 바이크는 어 굉장히 선택 고려 사항에 좀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미카스키 님 가스켓 실란트는 하는데 단독 실란트는 안 써요. 아 그렇구나. 근데 가스켓을 쓰시면은 실란트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에어몬스터 님 저도 자가 정비는 조금 해요. 에어몬스터 님은 자가 정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죠. 자기 게러지도 갖고 있고 리프트도 있고. 가짜는 겸손은 사양할게요. 저도 그럼 샀는데 초회 점검 안 받았어요. 어 그거는 불법 튠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초회 점검 못 받지 않아요? 블루블루 님.
스포티지. 지구백 타는 남자는 쉽나요? 지구백은 열화가 타는 바이크예요. 블루블루 님도 열화잖아요. 헬멧 사이즈 S라면서요. 저 엑스라지입니다. 그 에어로몬스터님 600 알랄은 아무래도 기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순정 이슈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안 타본 기종이긴 한데 좀 안타깝네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풀려서 겨울에 이제 풀렸죠. 그래서 이제 시즌 나오자마자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미가 미카츠키님 매뉴얼에 바르래요. 아 그래요? 몰랐네. 저는 가스켓을 쓸 때 이제 가스켓만 쓰고 가스켓만 써요 저는. 이제 오일 필터 같은 거 교환할 때. 포스마치 에어몬스터님 업자요. 예, 저 사람 저기 그겁니다. 그 애월 교회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 활동하시더라고요. 블루블루님 안 걸리네. 박제 실패. 지구의 RS 정말 만족스러워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 사라고는 도저히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돈이면 그냥 BMW나 혼다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몬스터님 저 업자요. 바이크 세대 이상이면 업자라고 봐야 돼요. 예. 블루블루님 아리우네님도 이뻐요. 예, 아리우네님 실물 이쁩니다. 굉장히 길쭉하고 모델핏입니다. 전동 임팩트님 그쵸. 몬스터님은 자가 정비를 조금 하는 게 아니죠. 업자 수준입니다. 예. 업자예요. 포스마치님 아리오네 언니 이쁨.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다 얘기로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혼다가 고객들한테 신차 판매 시에, 얘기를 하고 있죠. 초회 점검은 3개월, 내에 오세요. 그리고 뭐 1년 점검은 뭐 1년 뭐 요때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말소가 됩니다. 라고 다 이제 통보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신차 저도 이제 혼다에서 CRF도 사고 커브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간을 넘어 그 대신에 이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랄까 3 개월 후에 오세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500 킬로를 먼저 탔다 그러면은 오세요 라든가 커브 같은 경우에 300 킬로 이상 200 킬로인가 타면은 오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줬고 저는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가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C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번의 쿠폰이 나왔는데 초회 점검 그다음에 6개월 점검 6개월 점검은 따로 이제 뭐 한 거 없이 스캔 물려서 이것저것 봐 주고 공기압 봐 주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액 채워 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점검 때 이제 오일 필터 이렇게 교환을 해 줬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신차를 구매하면 언제까지 오시던가 혹은 그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몇 킬로를 탔으면 오세요라던가 그 대신에 이게 2 개월이 넘어가면 쿠폰이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엽서를 보내줘요. 저한테 전화도 해 줬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음 엽서를 혼다에서도 보내줬고 가와사키에서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3 번을 보내요, 신차를 구매하면. 초회 점검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6 개월 점검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1년 점검 때. 그래서 "이 2 개월을 넘기지 마시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얼른 전화해서 예약 잡아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거는 지금 혼다가 하고 있는 그거는
일본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매뉴얼은 전국 그 전 세계 공통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필드, 그러니까 이제 딜러 혹은 대리점들, 그 소형 대리점들이 "아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 마시고 언제든지 그냥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저들은 믿고, 고객들은 믿고, 그거를 음 기간을 좀 지났어도 키로수에 맞춰서 갔는데 갑자기 쿠폰 말소됐으니까 유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당연히 벙찌죠. 그 골드윙이 얼마죠? 0009님. 7 대가 있어요, 바이크가 0009님? 없잖아. 역시 대지주는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카츠키님, 처음에 뭐 모를 때 잔여 가스켓 제거를, 그 동솔로 플러스 브러쉬로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잡아 주셔야죠. 예. 그 부분에 이제 미세한 어떤 그 스크래치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어 뭐 가격을 떠나서요. 가격을 떠나서 바이크를 구매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그 혼다 바이크를 살 때 이 고객 유저들은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요. 뭐냐면 그 가격 안에 초회 쿠폰, 그리고 1년 쿠폰이 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가격에 그게 녹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자, 로얄 엔필드를 보면요. 로얄 엔필드는 차값이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한데 얘네들은 확실하게 오픈을 합니다. "우리는 초회 점검, 1년 점검이 유상입니다."라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차 가격에는 그 서비스, 그 점검 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 초회 점검, 그리고 1년 점검을 유상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차에 대한 워런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자,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차값이 싸니까 이 안에는 그 서비스가 들어있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확실히 한 후에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초회 점검을 받으러 가서 뭐 2 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초회 점검을 받겠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1년 점검을 받겠죠. 그걸 인식을 하고 고객들이 셀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안에 그 두 번의 점검, 오일 필터 교환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무통보 말소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남의 돈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아리우네님, 지구백 RS도 딱히 큰 이슈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지구백 RS가 지금 일본에서 7년 그 대형 부분, 그러니까 400cc 이상이죠. 400cc 이상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 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딱히 큰 이슈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2018 년에서 2020 년까지 그 사이 2-3년 동안 생산된 모델들은 지금 사양이랑은 쪼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라디에이터가 쪼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이 쉽게 오른다, 요런 어 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뭐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공공고문 언니, 쿠폰 주라 홍코야." 줘야 돼. 줘야 합니다, 이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의 그 재산권을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몬스타님,
언니가 홍콩 인수해라. 포스마친 분홍업자. 아, 공공고문님은 분홍업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예요. 그냥 농사 취미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몬스터님, 이모모님 내보냈고. 아, 이분 지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 소비자 심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죠. 언니, 미카스킨, 피카츄 골드윙 람브레타 C125 G310R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아, 하우즈 생산 스쿠터. 이거 중국 스쿠터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하우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V스트롬 250 있잖아요. V스트롬 250. 그 V스트롬 250을 스즈키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ODM이에요. 그래서 하우즈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스즈키에 판매를 한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 하우즈라는 회사는 그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상위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비싼 그 바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즈키의 어떤 OEM 공장 그 같은 이제 그 느낌인데 어 스쿠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라인업도 있고 잘 팔리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하우즈 것도 많이 있고요. 니카츠키님 분홍이었어. 예. 에어먼스터님. 근데 우리나라도 워런티 유지 위한 유상 점검이 활성화돼야 해요. 아님 직접 고쳐서 타든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뭐 로얄 엔필드의 방식이 꼭 그 옳다 이것보다 그렇다고 로얄 엔필드 방식이 나쁘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는 게 로얄 엔필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초회 점검 비용이랑 이거를 뒤로 미룬 겁니다. 고객들이 처음에 차값 내느라 그 힘들잖아요. 근데 초회 점검이랑 이런 비용들이 다 녹아 있는 것보다는 차값만 먼저 내고 또 열심히 한두 달 일해서 초회 점검 비용 또 내고 여유가 생겨서 또 1년 동안 어 타다가 또 초회 점검 비용 내고 워런티 계속 유지시키고 또 6개월, 1년 6개월 점검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그 시장에서 바이크 시장에서 동 모델 안에서 이제 어떤 가격들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GB350이 그 로얄 엔필드의 그 비교 대상이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은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그 유상이라고 해서 뭐 딱히 그거를 뭐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유저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런티는 당연히 뭐 점검을 제대로 받은 차에 대해서 워런티가 돼야 되는 건 맞죠. 미카스키님 하우즈 은근 튼튼할 것 같은데요. 하우즈라는 회사 자체가 오래된 회사고 스즈키하고 일을 같이 오래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스트롬 250을 직접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V스트롬 250 같은 경우에 뭐 딱히 그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잖아요. 아리우네님 최근 연식에는 라디에이터 크기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2021년식부터인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벽 RS는 전자장비가 뭐 딱히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미카츠키 하우즈 스즈키 동업에 자본이 들어가 있죠. 그 포스마치 설탕님 거. 예, 설탕님께 그 V스트롬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즈가 말하자면 이제 스즈키의 어떤 지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본이 들어가 있는 공장이죠. 거기에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그 모델 ODM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그 하우즈에서 V스트롬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거를 스즈키에 이제 역으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님이 프로모션으로 할인 때려 넣고 쿠폰 소멸시키기. 그렇죠. 뭐 이제 혼다의 그 쿠폰 무통보 그 말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바튬의 안에서 그 좀 이렇게 소리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두 대를 신차로 구매를 한 이력은 있지만 어 저랑은 상관이 없죠. 저는 다 쿠폰을 다 썼고. 그런데 이거를 일본 혼다 기원에 자꾸 문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인데, 혼다에 이제 전화 문의도 하고 이제 메일 문의도 했습니다. "이 쿠폰건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아니면 "너네 그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라든가 감사 이런 쪽에서 이게 사실인지 파악해 달라."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결국에 그 전화 상담한 담당자, 그리고 이제 메일 문의하기 담당자가 같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문제의 원흉이 혼다 코리아인데 이 지금 엄중한 그 컴플레인을 가지고 담당인 한국 그 혼다 코리아에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다냐.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다 코리아에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다 코리아한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피해자분들이 좀 규합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들 이제 생업이 있고 본업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걸 총대를 매기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지나갈 어떤 그 어 뭐랄까요? 좀 흐름이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도 뭐 혼다데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죠. 저는 그럴 때 분명히 이 피해자분들도 혼다의 고객이고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싸워라 이게 아니라 좀 해학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아리우네 님이 좋아하는 이제 뭐 그 티팬티만 입고 거기서 이제 달려서 주목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이슈화를 시킨다든가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방법적인 것들은. 비싼 하우즈는 진짜 좋은 데가 타 보고 뜯어 봐서, 제가 여러분들 중국 바이크를 항상 이렇게 까지만 중국 바이크도 이제 뭐 CF 모터라든가 이런 바이크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이크들은 CF 모터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팔리고 있어요. 보그 랠리, 그러니까 한국에선 보그라고 하고 현지에서는 이렇게 지읒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그게 뭐 바이크 성능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들 론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자체가 이미 뭐 혼다나 뭐 KTM이나 이런 엔진들을 OEM으로 만들었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랄까 어 노하우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뭐 이렇게 바이크를 만들어 봤던 이력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보그 랠리라는 바이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미카츠키님 "GB는 헌터보다 못생겨서." 점점. 근데 저는 GB 되게 심플하 그러니까 GBS나 이것보다 저는 GB의 350C가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C보다 다 S나 노멀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에어로몬스터님 "나 와이프 서울 가는데 할 게 없음. 바이크 정비를 해야지." 0009님 "내일 구루즈박 엉아랑 라이딩 가야 되는데 타 죽게 생김. 잘 다녀오세요." 아리오네님 "막걸리나 해야겠다." 에어로몬스터님 "센터에서 동생 만나기로 함." 집 청소를 하세요, 그 시간에. 0009님 "부럽네요." 블루블루님 "구루즈박 곰 고문 언니 화이팅." 전동 임팩트님 "고문님 뜨거운데
화이팅입니다. 오독오독 아하. 뭐야 오독오독 언니 뭐가 아하야. 공공고문 언니 화이팅. 아리우네님 오사카 구능선님 가와사키에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퀵시프트만이라 좀 넣어주시면 제가 26년씩 살 의향이 있다고요. 아, 네. 공공고문님 크크크크. 한국 가와가 가격을 참하게 줄까요? 아, 그럴 일 없죠. 저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구백 RS 타라는 얘기, 가와사키 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가격이면 딴 거 사라고 하죠, 저는. 가츠키님. 혼다데이에 죄 다른 브랜드 타고 가기, 이런 거. 아, 근데 혼다데이 때는 뭐, 혼다데이는 저는 보이콧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제 그 무통보 쿠폰 말소를 당하신 분들이 저번에 이제 앙케이트에 60 몇 분이 남겨주셨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또 즐기러 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초를 뿌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꽃님이 350시 이쁜데, 저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미카츠키님, 존테스는 진짜 존테스 된다. 오독오독님, 설탕님, 혼다 말씀하셔서 타 브랜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CF모토 요즘 폼이 좋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친구 닌자 650 다다 현재 할리 스포츠로 기본했고 요즘 오타드로 기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리가 재미없나 봅니다. 자, 일단 CF모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보그, 그다음에 뭐 CF모토 다 어떤 어느 정도 그 폼이 올라왔다고 단정하기엔 일러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얘네들이 그 스펙 같은 거 되게 좋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해외 포럼에서 뻥 스펙이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CF 모터 보그,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혼다의 시간이었으니까 그 보그 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그 랠리 하나를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뭐랄까요, 바이크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심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자, 봐봐요. 듀얼 퍼포스라는 게 뭡니까? 듀얼 퍼포스라는 게 장르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같이 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그러니까 임도를 타주려면은 최소 지상고가, 그러니까 지면에서 바이크의 가장 낮은 부분에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CRF 같은 경우에는 27. 몇 센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 보그 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고가 더 낮아요. 더 낮은데 시트고는 더 높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듀얼 퍼포스가 시트고가 다들 높잖아요. 근데 이제 V스트롬은 250은 다릅니다. 250은 듀얼 퍼포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요. 그거는 최저 지상고가 20 센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올로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긴 게 그냥 듀얼 퍼포스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F 모터의 나 이제 보그나 이런 그 보그 랠리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음 시트고는 더 높은데 지상고는 더 낮아. 이건 설계적으로 뭔가 좀 의구심이 들죠. 거기다가 서스펜션의 그 반응하는 어떤 거리, 이것도 더 짧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바이크라는 게 어떤 신뢰도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일제일제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수십 년에 걸쳐져 가지고 우리가 봐온 어떤 신뢰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신뢰성 있는 회사들도 이번에 방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혼다 CB600R이 기름을 먹는, 오일을 먹는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혼다가 1948 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 바이크를 만든 지가 뭐 70 년이 넘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출시한 바이크조차도 이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나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 바이크를 구매를 한다? 저는 좀 그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독오독님, 그 설탕님 유튜브나 플랫폼에서 다들 CF 모토 극찬하길래 좀 의아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는 쩌리 유튜버예요. 저는 유튜버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받춤에 영상 플랫폼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쓰는 것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바이크 유튜버들, 바이크 리뷰하는 유튜버들 있죠? 그 사람들 초기 영상 한번 보세요. 초기 영상. 다 못 빨아줘요. 혼다. 그 사람들 다 혼다바였어요. 스즈키도 아니야. 혼다바였어, 그 사람들. 유명한 지금 중국 바이크들 빨아주는 애들이 원래는 다 혼다바였고, 지들 바이크는 혼다 바이크입니다. 자기들 주력으로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지금 중국 바이크들 엄청 빨아주죠? 냄새 안 납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 중국이라고 막 싫어하고, 우리가 중국 물건 빼면 뭐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논리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폰은 예를 들어서 혼다도 중국에서 엔진 만들죠. 그러니까 커브 하나 말씀드릴게요. 커브 있잖아요. 커브 태국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엔진 중국에서 만들어요. 엔진 중국에서 블럭 만들어서 태국에서 어셈블리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제인 거예요. 제가 그 커브 110 구마모토 생산품을 타고 있죠. 이게 일제라고 하죠. 커브 엔진 블럭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우양 혼다, 그다음에 뭐 저기 신대주 혼다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블럭을. 여기에서 어셈블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중국 거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죠. 혼다가 검수하고 혼다가 품질 관리하는 공장에서 만든 엔진. 이러면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을 제가 좀 이렇게 중국 바이크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불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5년 6년 이렇게 좀 돼서 한국에, 그리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잘 깔리고, 그리고 한국에 있잖아요. CF 모토가 그런 것 같은데 수입자가 두 군데로 지금 나뉘었어요. 이러면 또 나는 CF 모토 간판 달고 있어서 "우리 동네 CF 모토 있다. 좋다." 이래 가지고 저 바이크 사는데 우리 동네 여기는 또 안 된대네.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혼다, 대림 혼다, 효성 스즈키 이런 게 왜 떴어요? 전국에 소형 대리점들, 수리점들이 쫙 깔렸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든 수리가 가능한 뭐 이런 여건들이 좀 인프라들이 설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그거를, 한 가지 또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베넬리 아시죠? 베넬리. 베넬리라는 브랜드. 베넬리 뭐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하지만 그냥 쭝바죠. 근데 베넬리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임페리알레, 베넬리 바이크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고가 어떻습니까? 센터 사장도 쉽게 추천을 못 하죠. 공군 고문이 잘 갔다 와요. 오사카 구름선. 아, 이제 한 30 분이 되면은 방송을 좀 접을게요. 포스마치 님, 왜 CF모토 왜 실망하세요? 모타드로 기변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지금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음 올해 이제 BMW에서 450 GS, F450 GS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스즈키에서 DRG 400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즈키라면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BMW 같은 경우에도 생김새는 DRG보다 더 멋있어요. 근데 BMW의 신뢰성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스즈키 쪽이 쪼끔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KTM에서도 어 390 어드벤처 R이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KTM 쪽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게 쪼끔 일본 내에서의 환경을 보더라도
그 어떤 신뢰도, 주위의 라이더들의 어떤 그 신뢰도 요런 것만 보더라도 추천을 드리기는 쪼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스즈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인증도 이미 받았거든요. 포스마치님, CF모토 전기 스쿠터 타는데 품질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전기 스쿠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이미 뭐 얘네들이 20년 전부터 그 가솔린 바이크 금지시키면서 전기 바이크 이런 거 잘 타고 있죠. 그리고 공공고문이 아직 일제 3 사가 잡고 있지만 10년 안에 뒤집힐 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플랫폼이 중국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제 론신이라는 회사가 이제 혼다나 뭐 다른 이제 유럽 회사들 거 바이크 엔진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런 노하우로 자기네 이제 바이크를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 따라 만들기로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자본의 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별개 얘기인데, 중국이 다시 이제 친미 쪽 성향으로 가게 되면은 또 저가 그 인건비를 후려쳐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제조국으로서 지금 이제 뺏겨 나가고 탈중국하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뺏기고 있는 그 플랜트들을 다시 돌린다고 하면, 뭐 그리고 또 어떤 그 해외의 어떤 인재들을 잘 영입하고 품질이나 이런 거를 일본 기업만큼 유지를 하는 그런 이제 깨어있는 회사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세계에서 가장 바이크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인도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죠. 전 세계적인 회사예요. 하지만 누구도 히어로 바이크를 그렇게 역사가 있고 많이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해도 히어로 바이크를 높게 쳐주진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국도 그런 개혁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차는 한참 멀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 소형 스쿠터라든가 혹은 그 전기 스쿠터는 앞으로 혼다가 2027 년까지 30개 이상 모델을 낸다라고 했는데,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스키 일제 3 사라니 서주키는 이제 안 쳐주나요? 가와사키를 안 껴준 것 같은데. 블루블루님, 저도 CF 모터 사려다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CF 모터를 사시는 거를 말리진 않아요. CF 모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공장도 엄청나게 큰 회사고 그 규모가 상당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수입자의 상황, 그다음에 내가 잘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가라는 거 잘 보셔야죠. 베넬리는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베넬리 타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스즈키. CF 모터는 타는 사람들끼리만 좋다고 난립니다. 네. CF 모터 중고 판매가 한번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오도고도님, V스트롬 250도 중국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아니, 중국에서 만든 바이크들 많다니깐요. 제 커브도 엔진 블록 중국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제라고, 커브랑 뭐 헌터 커브 이런 거 태국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엔진 블록 자체는 중국 그 우양 혼다나 신대주 혼다에서 만든 거를 태국 혼다로 보내서 거기서 어셈블리해서 완제품으로 나온 게, 태국제로서 이제 완제품으로 나온 게 헌터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스즈키가 일본에서 만드는 바이크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 브이스트롬 뭐 저기 아빠불이라든가 뭐 이런 거나 하야부사나 이런 것들만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다 만듭니다. 혼다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일본 내에서 만드는 라인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브이스트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합자 회사죠. 하우즈에서 자기네가 기술 개발
설계, 생산해서 스즈키로 오히려 판 겁니다. CF 모터 보면 진짜 그 돈이 그건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이 싸니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지향적인 주의예요. 얼리 어답터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전동 임팩트님 대형차를 뭘 타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전동 임팩트님은 제가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지구백 RS 이거 한국에선 그렇죠.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에어로몬스타님 운전하면서 목소리만 들으니까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작 같다, 치아 같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에어로몬스터님.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같은 열악끼리. 예? 우리 저기 에어로몬스터님 나 처음에 딱 봤는데 되게 우리 친척형이랑 되게 닮아서 좀 약간 불편해. 2번 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 미카스킨 우양 혼다 CBX 150 이뻐요.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오독오독. 설탕님 방송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바이크가 하나 있어요. 혼다의 CRF라고 하는 바이크가 있어요. CRF. 근데 여러분들 CRF가 이제 일본에서는 250이 있어요. 250. 근데 해외에선 다 300 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250이라는 스펙은 일본만을 위한 스펙이에요. 그 차검에 들어가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근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 바이크가 가볍고 또 그냥 시내에서 타기도 좋고 임도 들어가기도 좋고 임도 들어가는 게 왜 좋냐? 최저 지상고도 높고 그다음에 그 뒤 뒤에 ABS도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임도에 최적화된 거예요. 근데 V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도 낮고 실제로 임도에 들어가면은 길에 이제 언덕배기 같은 데 걸리겠죠. 그리고 휠도 스포크 휠이 아니고 앞에 뭐 21 인치 뒤에 18 인치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듀얼 퍼포스의 그거를 갖춘 게 CRF다 말이죠. 그래서 CRF라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중국 바이크를 빨아주는 그 유튜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바이크 쪽 유튜버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중국 보그 랠리를 "CRF보다 더 좋다." 막 이러면서 빨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다 이겁니다. 그냥 "보그 랠리 좋은 바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CRF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중국 유튜버들, 바이크 유튜버들조차 초기 영상 보면은 혼다만 빨아줬어요. 혼다가 뭐 혼다 아이덴티티가 엄청나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바이크만 지금 보그 그다음에 뭐 존테스 그다음에 뭐 CF 모터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고 빨아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타깃으로 삼는 게 혼다입니다. "얘보다 좋던데요. 얘보다 좋던데요." 이렇게밖에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이만큼 좋다." 이렇게는 못 만듭니다. 그렇죠. "나는 뭐뭐가 좋다." 정상. 하지만 저거 까내리면서 그 자기네 거 어필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빨아주는 보그 랠리랑 CRF 랠리랑 비교를 해 보면은 초짜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임도에서 서스펜션의 가동 범위가 더 넓은 CRF가 더 상위 아니야? 시트고 높고 시트고가 더 낮고 최저지상고가 더 높은 CRF가 더 설계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야?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중국 바이크 홍보로 바뀐 분들이 뭐 "CRF 이제 살 필요 없죠. 거기에 목맬 필요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 CRF보다 이제 출력이 더 좋은 그 DRG 스즈키 DRG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 BMW의 F450 GS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KTM의 390 어드벤처 이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다음 바이크는 아마 이렇게 듀얼 퍼포스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트윈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성향이 그냥 사부작 달리고 막 코너도 막 그냥 초보처럼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타기 편한 바이크, 장거리 타기 편한 바이크 이런 걸로 좀 이제 한 3-4년 더 타다가 지구배관에서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타다가 이제 바꿀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듀얼 퍼포스 바이크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떠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트고가 높으면 발인이 초급님 올린지 모자이크 모모보다 모모가 더 좋아요는 비정상. 오독오독 설탕님 맞습니다. 설탕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언니고 내가 자기 대표 여라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자기 생활 순탄합니다. 자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예. 자기 대표 여라는 접니다. DRG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DRG는 엔진이 신형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마이너 체인지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늦었어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정리도 필요 없다. 뭘 정리해요, 우리가. 시트가 높으면요, 되게 그 시야가 되게 넓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게. 전동 임팩트님 오늘 방송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리오네님, 초금님이 더 예쁘네요. 설탕님, 앞트윈 예뻐요. 바렌 쇼님, 아리오네님 묶으러 가야지. 빵그리에 가면 계시려나? 계실 것 같아요. 포스 마침 여고생은 열하다. 예, 여고생은 구대리양이 봤을 때는 열화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주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만져본 텐덤하면서 이렇게 체스트를 좀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장난하면서 소년 중앙을 한번 건드려 보거나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열화인 것 같다. 예,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아리오네님, 방금 샤워 끝내고 올탈 중이에요. 예, 좋습니다. 꽃님이님, 아프니까 트윈이다. 예, 아프니까 트윈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얼굴이 너무 귀여워. 저 같아요, 약간. 예,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푹 쉬세요. 꽃님이도 얼른 나으시고. 안녕. 이모님 주무세요. 굿나잇. 바린이 초고님도, 전동인 백팀님도, 버스마치님도 감사합니다. 불장남매님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아리오네님, 꽃님이님, 미카츠키님, 바린이 초고님, 불장남매님, 블루블루님, 김미설탕님, 전동임팩트님, 보스마치님 모두 빠이빠이. 잘 자요. 담배 한 그릇 하러 가야지.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언니야. 내가 자기 대표 여라야.